약간 무슨 심정인지 짐작 가는 부분은 생기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도세자는 영조에게 정말 귀한 아들이에요. 사도세자에게 기다렸어. 사실은 영조가 첫 아들 효장세자. 아들이 있었어요, 영조가. 근데 효장세자 죽어요. 일찍 죽어요. 왜 죽어요? 병 때문에 죽어요? 병 때문에 죽은 병 거예요. 때문에? 예, 예. 그리고 7년 만에 7년 만에. 7년 만에 얻은 아들인데 이때 영조의 나이가 42살이에요. 조선시 남자들 평균 수명이 제가 40대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이제 죽어가고 있는 나이인데 아직까지 지금 아들이 없다? 너무 간절히 바라는 아들이었겠네요. 그러다가 아들이 나왔어. 어떻게 했어요? 난리 나겠다. 드디어. 사도세자의 탄생은요 정말 나라 경사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똑똑했대요. 어렸을 때 생후 7개월 만에 7개월? 7개월 만에 동서남북을 구분을 했대요. 그럴 수가 있나? 약간 이거는 그 팔불출 느낌이 있다. 아, 이건 좀 그렇지. 이거는 뭐 이런 거 아니 할 수 있잖아요. 아빠가 보기에는 다 이게 동쪽이야. 네. 서쪽이 어디냐? 어이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살 때 전후해가지고 천자문을 습득을 해가지고 무려 60자 정도를 익혔대요. 그건 진짜 빠르네요. 빠른 거죠. 똑똑했었네. 그럼요. 그래서 영조가 그 세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학교가 있어요. 네. 그 학교를 뭐라 하면 시강원이라 그래요. 궁궐 안에다가 세자 전문 교육 기관을 만드는 건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선왕실에서 한 5살, 6살 유치원 때쯤 되면 이걸 이제 시강원 차리는데 영조는 우리 사도세자는 천재야. 천재니까 빨리 하자. 라고 해서 조기 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살 때부터 그 교육을 시켜요. 와, 네. 3살. 3살 때부터. 완전 조기 교육이 진짜 엄청나게 빨리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이 사도세자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예쁜 거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영조가 그 바쁜 영조가 잠자는 시간 정확히 지키고 밥 먹는 시간 정확히 지키는 이 영조가 밤을 새서 우리 아들을 위한 학습서를 직접 만들어요. 와. 아, 직접 그 바쁜 와중에. 그러니까 정말 그 아들에 대한 그 기대감. 이게 너무 컸기 때문에 컸구나. 그리고 어렸을 때는 그걸 또 보여줘. 이거 배웠다는 거예요. 보여줘. 그래서 영조는요. 얘는 나와 똑 닮은 훌륭한 군주가 될 수 있겠구나. 나는 어떤 그런 설레임에 이 아들을 너무너무 끔찍이 사랑했죠. 와. 그럴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부자 관계가 정말 너무 애틋하고 좋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선을 지키는 음식, 절제된 삶을 살았던 이 영조. 바로 이것 때문에 아들 사도세자와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지? 왜지? 사도세자가. 아버지랑 전혀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런 그 사도세자의 그 모습에 대한 기록이 있거든요. 이 기록 한번 기록이 또 있어요?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은 평상시와 같은데 대체로 너무 살이 쪘기 때문에 병이 매우 자주 나는 것이다 하였다. 먹는 양도 매우 많아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실증을 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살집이 매우 비대한데 복부의 크기가 10살 같지가 않다. 살이 쪄서 얼굴 생김새가 별로라 답답할 뿐이다. 너무 디테일해. 아유. 이거 너무 팩폭 아닌가요? 상처받아. 슬프다. 근데 사도세자가 3살 때부터 우량가예요. 사도세자요? 아이 뭐 어리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자라면서도 계속해서 9살, 10살 돼서도 상태가 바뀌질 않아. 왜냐하면 달달한 걸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단 거 그렇게 먹어서 자꾸 살찌면 어떡해. 그렇지. 진짜 이런 걸 보면 영조가 이거 드시는 분이 쟤 왜 저러냐.
왜 저렇게 많이 먹는단 말이냐. 이렇게 먹는. 아이고. 얼마나 못마땅했을까. 게다가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옷을 많이 껴입잖아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땀이 땀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찬 음식을 먹을까요? 따뜻한 음식을 먹을까요? 찬 음식. 그렇죠. 아빠랑 많이 다른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온식이라고. 따뜻한 거 먹는 거. 네. 찬 음식은 나쁜 음식이라고 아주 정의를 내리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들 사도세자는 찬 음식이 최고야. 정반대네. 이런 걸 보면 이게 좀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느낌이 들잖아. 아니 지금 다시 한번 우리 밥상 봐요. 영주의 밥상이라고요 이게. 심지어 부자 사이에 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렇게 이렇게 쭉 자라다가 15살 세자한테 대리청정. 대리청정은 뭐냐면 앞에 세워놓고 아버지 대신 그렇지. 이제 정치하게 하는. 그렇죠, 그렇죠. 정치를 빨리 배워야 되니까 15살 세자한테 대리청정을 맡긴 거예요. 이런 표현 15살이었어요. 제가 참 그렇지만 중3.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사실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그쵸. 그런데 계속 아침부터 공부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지금 정치인이잖아요. 네. 네. 아들도 정치인이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대리청정 맡겠다 그랬잖아요. 대리청정 맡겼으면 이제 왕 수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꼭 영조가 같이 가요. 같이 가가지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면 이제 사도세자가 이제 우물쭈물대면서 이렇게 답을 잘 못할 수 있잖아요. 네. 처음 배우니까. 그러면 이제 아버지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영조가 어찌 이런 것까지 나한테 물어본단 말이냐. 또 대리청정 왜 하냐? 라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혼을 내요. 망신을 주네. 망신을 제일 안 주는 좋은 거예요. 건데요. 제일 안 좋은 거잖아요. 아, 그래서 어떨 때는 사도세자가 직접 결정을 내려요. 그럼 또 뒤에서 누구 맘대로 그렇게 네가 결정을 바꾼단 말이냐. 라고 또 혼을 내. 참. 끊임없이 저 사도세자가 왕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13년 5개월 동안 계속 테스트 받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스트레스 받죠. 근데 난 또 영조가 또 이해가 되는 건 있어요. 네. 왜냐면 영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 시절을 관통하면서 지금 이 군주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경종 독살설에다가 어머니에 대한 컴플렉스에다가 정통성이 계속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냥 난까지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영조는 이 기타나도 정확히 입고 있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임금이 흐트러졌을 땐 신하들이 업수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명확히 바뀌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벽한 군주의 모범 답안이잖아요. 근데 그 모범 답안 속에 사도세자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도 그 어릴 때 사실 가정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영조도 어쨌든 그런 결핍을 갖고 자랐고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는 정말 위대한 왕이지만 아들한테는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지 못 배웠던 거예요. 사실은 보면. 그러네. 그냥 좋은 사람, 좋은 왕을 만들고 싶은 욕심만 있지 이 아들을 정말 잘 키울 수는 없었던. 맞아. 그게 너무 안타까운. 그런 거 있어요. 참 어렸을 때는 진짜 과도할 정도로 사랑했잖아요. 기대감이 많았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그게 미움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180도가 돌아갔네. 꼴배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호적 파자 그냥. 너 그냥 파자 그냥. 영조가 딱 이런 거예요. 이게 완전 미운 거예요. 아 그럼 더 삐뚤어져 나갔을 것 같아요. 사도가. 부모의 높은 기대는 자식을 망치는군요. 그 속에서 아들 사도세자는 자괴감, 자존감 하락, 우울감,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면서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세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옷을 잘 못 입어요. 왜요? 이게 덩치가 좀 있잖아요. 자꾸 작다고 느끼는 거예요. 갑갑한 거예요. 갑갑한 거야. 이거 아니다. 뭔가 강박 같은. 그러면 이제 오디션도 입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아버지 만나러 가는데 이거 아니란 말이다. 라고 하다가 심지어는 옷 입히는 나인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 죽였어요? 죽이기까지 해요. 그리고 막 우물에 그냥 자기 몸을 던져서 자살하려는 일도 있었고요. 사도세자의 어떤 정신병적인 어떤 이런 문제점들은 점점 심각해져요. 정신병이 생겼네요. 게다가 여기에 아주 결정적으로 파국으로 몰고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주령이었어요. 금주령. 술 못 마시게 하는 거? 맞아요. 술을 못 마시게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냐면 그때 이제 사실 이제 영조 때가 이제 가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럼 이제 곡식이 부족하잖아요. 술 뭘로 만들어요? 쌀. 쌀로 만들잖아요. 쌀로 술 빚지 마라. 네. 그래서 백성들이 먹어야 되는 건데 이거 지금 곡식이 부족하니까 쌀 빚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사도세자는 금주령을 어겨서 그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술을 좋아하셨나? 그러니까. 술을 좋아했나? 사도가? 사도세자가? 근데 사실은 사도세자는 술을 잘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와 못했어요? 네. 아, 술을 못했구나 또 심지어. 아, 그럼 금주령을 어긴 건 아니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파국이 시작됩니다. 파국. 어느 날 이 영조가 사도세자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역시나 그날도 사도세자가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세자란 자식이 저렇게 지금 흐트러져가지고 지금 저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네. 이유가 있겠구나 너. 너 술 먹었지?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화냈지. 저는 안 먹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너 거짓말하는구나 이제는.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거. 네가 이렇게 흐트러졌는데 술을 안 먹었단 말이야. 네 아비를 능멸하느냐. 그냥 막 엄청 또 혼을 내요. 근데 사실은 사도세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 그래서 억울했구나. 그런데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사도세자. 그래서 나인이 좀 줘서 먹었습니다라고 어떻게 이 상황을 좀 모면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아, 안 먹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나의 명을 어긴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이고. 아니 백성들이 지금 굶주려가지고 지금 힘들어하는데 어디 감히 그 귀한 곡식으로 술을 빚어 먹어? 있을 수 없는 이건 벌 받아야 된다고 이제 영조는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 있단 말이냐 계속 몰아치니까 그 옆에 있었던 상궁이 너무 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아니면 안 드셨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전하 세자는 안 드셨습니다. 안 드셨는데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사도세자가 내가 지금 먹었다 하지 않았느냐? 넌 나서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영조가 아니 이 자식이 어디 감히 어른 앞에서 누구를 꾸짖는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옛날엔 어른 앞에서는 개돈 내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혼나가지고 이제 혼자 있을 때 너무 화가 난 거야. 너무 속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촛대를 넘어뜨린 거야. 불? 그래서 불이 난 거야. 아이고. 불이 나니까 영조가 이 자식이 일부러 불냈다. 라고 해가지고 또 막 엄청 또 혼을 내요. 방화범까지만. 방화봉까지. 이때 사도세자라면 어떠시겠어요? 거기서부터 막 미쳤을 것 같아요. 정말 돌아버리겠다는 말이 절로 나와요. 그때부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술도 일부러 마시는 거 아닐까? 일부러. 일부러. 정말 이 부자지간의 이 갈등이 낳은 전대미문의 비극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절제된 이 밥상에 날이 서 있다는 느낌 안 드시나요? 바로 나오나? 아유 또 등장하셨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궁금합니다. 맛있겠다. 와. 송절은 소나무의 마디인데요. 송절과 한약재를 넣고 끓인 물을 발효를 시켜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이 술을 빚는 거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냥 이거는 송절주 술입니다. 그냥 술이에요. 술이에요? 네. 그러면 마시지 말랬는데 본인은 마신 거예요? 그렇죠. 내로남불 밥상에 있는 이 송절 차 한 잔 마시지요. 한번 드셔보실까요? 오? 향긋한 과일 향이 나는 거죠. 매실 같은데 처음 먹어보는 향인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매실 향이 확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다. 아, 아 이게 확실히 그 소나무 그 솔향 같은 것도 예. 딱 그 정말 한국 전통주 같은 느낌인데 여기에 솔향 막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서 굉장히 깊이감이 있어요. 예. 깊이감이 있어요. 너무 좋다. 목 넘김이 너무 부드러워. 목 넘김이 너무 부드럽죠. 향하며 맛하며 정말 부드럽네요. 너무 재밌는 게 송절주는 왕들이 먹거나 고관 대작이 먹는 이런 고급 술이라기보다는 중인들이 먹던 중류 계급이 먹던 술이에요. 평범한 중류 이상의 계급이 먹는 술이어서 영조의 품격이 또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과소비하지 않는. 그렇죠. 왜 마셨을까? 이 술을 왜 영조가 먹었냐면 영조가 참 귀하게 여겼던 게 자신의 몸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좀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허리랑 다리 쪽에 담이 자주 걸리는 거예요. 담이 걸린다는 거 좀 아시잖아요. 이게 경련 현상 뭐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예. 근데 요거를 마시면 좋아지는 거예요. 마시면. 괜찮아져요? 약간 혈액 순환이 돼서 좀 나아진 건가? 옛날 양반들도 금주령이 내리면 아 내가 허리가 아파서 약주를 먹은 게요 하다가 지금까지 약주를 불린다는 얘기가 있긴 하거든요. 똑같은 일을 영조 왕이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내로남불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자식한테는 그렇게 강하게 훈계를 하면서 자기는 좀 먹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해.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이제 영조는 이제 자신의 몸을 어쨌건 살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자신의 몸을 정말 끔찍하게 여겼던 그런 분인데 사도세자의 어떤 정신병적인 어떤 이런 문제점들은 점점 심각해져요. 어느 날 사도세자가 아내한테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손에 무언가를 들고 옵니다. 뭔가요? 사람의 목을 들고 와요. 어떨 것 같아요? 기절하죠. 정말 기절을 하죠. 게다가 하루에 6명도 죽였대요. 하루에 6명. 누굴 죽인 거야? 내관을 죽인 거야? 예, 주변에.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낳은 후궁도 죽입니다. 그래서 죽인 사람이 100명이 넘고요. 100명이 죽였다고요? 연쇄살인 마야 그 정도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사실 아예 본인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100명이... 그럼 이제 사도세자는 이런 모습을 왜 보였을까? 왜 보였을 것 같아요? 사실 아버지와 더 삐뚤어지게 나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 이렇게까지 해. 한번 보세요 아버지. 뭐 이런 어디까지 이런- 가나 봐. 네.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 그 수영 씨라고 이루 씨가
그 마음이 되어가지고 한번 고소를 한번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서 화가 올라오면 견디지 못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닭 같은 짐승을 죽이거나 해야 마음이 풀립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마음이 상하여 그리합니다. 어찌하여 마음이 상하였느냐? 부하께서 사랑하지 않으시기에 서럽고 고정하시기에 무서워 화가 되어 그리합니다. 슬프네요. 슬프네요. 사도가 불쌍하네요. 사도가 좀 슬프네요. 사도는 진짜. 나 갑자기 눈물이 나가지고. 광증과 사도가 막 혼재돼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영조는 계속 밀어내요. 아버지의 그 작은 사랑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건데 그 작은 틈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둘 다 안 됐다 그냥. 이런 어떤 그 갈등이 계속 고조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영조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바로 나경원 고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사도세자의 비행 한 10가지 정도를 나열해서 당신 아들 지금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뭔가 비행이 지금 어쨌든 만천하에 공식적으로 드러난 상황이 된 거잖아요. 아이고. 정말 큰일이죠. 근데요, 답이 없어요. 영조가 어떠한 답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석고대죄를 하고 있던 그렇죠. 거예요. 계속. 계속해서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답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쨌든 사도세자가 영조에게 그랬고 또 영조는 또 아버지한테 그랬었고 그런데도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이게 약간 대물림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본인이 받았던 아픔과 상처를 정말 아들에겐 주고 싶지 않았을 텐데 그게 되물림 되는 또 영조는 어땠을까 또 너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사도세자가 칼을 들고 아버지 영조가 있는 경희궁으로 향한 거예요. 칼을 들고. 이건 지금 무슨 일이에요? 영모? 되게 여러 가지 심정이 느껴져요. 이렇게도 안 죽이네? 이제 그만 죽여, 날. 이런 느낌도 들어요. 어찌 보면 사도세자의 인생에서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던 단 한 번의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결국 가다가 돌아와요. 가다가. 경희궁까지 들어가진 않았어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요, 칼을 들고 지금 아버지 영조를 찾으러 갔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 이건 무조건 영모예요, 영모. 그렇죠. 그리고 그 사실이 있었던 밤 그 다음날 아침 결국은 이 사람이 영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영조에게 처분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이? 엄마? 엄마예요? 네. 진짜로? 조선시대 영모가 하면 3대를 멸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러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 영모에 휩쓸려 버리면 사도세자는 죽을 것이고요. 사도세자의 아들 세손마저도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찌 어머니가 아들을 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상황이 지금 너무 위급해지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네.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생겨서. 근데 아내가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더 이상은 어쩔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해서 결국은 결심을 하게 되죠. 자결하라. 이 극적인 장면 속에서 누가 뛰쳐나오냐면 세손이 뛰쳐나와요.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뛰어나오는 거. 정조가 아버지 뒤에 붙어서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 장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열 몇 살이었죠? 11살? 11살. 11살. 아미를 살려주소서. 저는 이렇게 빕니다. 아미를 살려주소서. 이 3대가 한 공간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장면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칼로 자결을 못해요. 자결을 못하니까 영조가 사도세자를 패서인시켜요. 패서인이 뭐냐면 그냥 너 이제 세자 아니야. 세자 아니다. 너는 그냥 일반 서민이야. 세자 아니다. 왜냐면 그 상태로서 죽이면 아들까지도 지금 연루가 되는 거야. 세 손가락. 뭔가 지금 영조는 큰 그림이 있어요 지금. 이게 그냥 즉각적으로 지금 이걸 한 게 아니고요. 네. 다 이 스텝 바이 스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를 제거해야 정조는 살아남게 만들 수가 있는 거네요. 일단 패선을 시키고 죽이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영조가 두 번째 명을 내리죠. 결국은 집어넣어라. 뒤주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세자를 가두고 난 이후 영조는 무엇을 했을까?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를 가둔 이후에 뭘 했냐면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합니다. 아 진짜로? 아이고 좀 너무했네요. 이게 뭔가 엄청난 걱정과 뭐 고민이 있을 때 밥이 들어옵니까? 아니죠, 이거 욕구적인 행위니까. 그렇죠. 차단되죠. 예, 식욕도. 식욕이 딱 끊기잖아요. 예. 저는 그래도 영조가 노심초사하면서 네. 고통스러워하면서 어찌할 줄 모르는 모습을 신하들한테 보여줄 줄 알았어요. 칼처럼 끊어낸 건가 사람이 관계를, 사람을, 아들을? 그렇게 7일째가 돼가니까 이제 그 안에서 거의 기척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될지 이렇게 이거 흔들어 본 거예요. 흔들어 봤더니 그 안에서 아주 작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흔들지 마라. 어지럽다. 라고 그 작고 가느다란 소리가 나와요. 이제 거의 숨이 끊어지는구나. 라는 소식을 이제 영조한테 보고를 했겠죠. 네. 그때 영조가 이제 자신의 거처 경희궁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개선가를 연주하면서 돌아갑니다. 그 개성가가 뭐였어요? 안 그래도 저 그 개성가가 되게 궁금했는데. 개선가 말 그대로 개선 행진할 때 하는 연주, 역적을 처단하거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승리의 찬가. 그 개선가를 연주하면서 자신의 궁으로 들어왔어.